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굿모닝 충북세종 목요일 순서인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희선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우리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면은 이 인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걸 오늘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업이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이라는 세 글자만 붙었을 뿐인데 이 세 글자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지역 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또 그 안에선 어떤 이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박물관에 가서 똑같은 그릇들이 있는데 시대별로 다 다른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만든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그 그릇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의 숟가락을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적 기업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오늘은 뭐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면서요. 식문화박물관이래요. 식문화요? 박물관이요? 야, 또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군요. 그러면 입 좀 이렇게 풀어보고 그리고 또 배불리 먹을 준비하고 함께 가보시죠. 기대됩니다. 또 다른 먹방을 잔뜩 기대하며 들어선 이곳.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며 소반들까지 제대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해. 제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먹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밥상 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릇도 다 빈 겁니다. 배고파요. 먹을 거를 좀 주세요. 박물관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건가? 누구세요 그런데? 나 여기 지킴이요. 사회적 기업계의 빅마마 김정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식욕을 조금 억누르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음식 역사 문화를 해설하는 그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음식 안에 역사가 있고 그 지역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그것들을 기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알고 보면 쓸데있는 사회적 기업 사전을 펼쳐보자면요. 사회적 기업에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부터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까지 다양한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식문화라는 콘텐츠로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됩니다. 어떤 유형인지 알았으니 무엇으로 우리 지역과 소통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박물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식기들입니다.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까 좀 오래되거나 귀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물관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진지박물관은 특히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소반이 좀 특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의 우리나라 특징적인 소반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상판이나 다리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제일 화려해서 눈에 들어오는 이것은 해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해주반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새가 2마리가 있죠. 화려한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게 해주반의 특징입니다. 다르네요, 옆에서 진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강원도반이고요. 그 옆에는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소반인 바로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이 바로 저런 형태입니다. 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저 소반은 조립이 아닌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들어져 통반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려 120살이나 된 통반이라고 합니다. 밑에도 그럼 완전히 통째로 나무였다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네네. 어떤 걸 만들어 주실 건가요? 1800년도 초에 그 규합청서라는 그 요리책이 나오면서 사대부가에서 저 집안에서 저런 요리책이 나왔어? 우리도 한번 써봐야지 이러면서 유행처럼 조리서들을 만들어내요. 역시 우암 그 송시열 선생님 집안인 은산 송씨 집안에서도 그 연한이 씨, 그 며느리죠. 이 조리서, 주식시라는 조리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보였던 제육편을 오늘 선보이고요. 오늘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과 소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요리인데요.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읽어드려요. 우리나라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밑간이더라고요.
밑간하고 재료별 밑간을 하는 게. 예. 삼겹살 같은 거도요. 이렇게 밑간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삼겹살에도 실제로 충북 지역에 보면은 맞아요. 그 지렁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장을 이렇게 해서 충청도에서 나오는 음식 요리 중에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시의전서라는 그 조리서가 있어요. 고기 양념을 할 때 지렁물에 담가서 밑간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한식에만 매진해온 고수가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희 원장의 원래 전공은 고고미술학이라고 합니다. 고고미술학과 요리, 이건 또 무슨 조합일까요? 제가 요리 전공은 아닌데 예. 고고미술 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게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면서 고조리서에 대한 공부 없이는 과거의 사생활을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컨텐츠를 개발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4년 전부터 제가 무형문화재 선생님께 가서 고조리서와 그다음에 이 음식하는 법들을 배웠고요. 사실은 그 전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기 요리와 관련된 그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땄었죠. 맛깔스러운 이야기 조미료까지 첨가되고 나니 드디어 우암 송시열의 며느리가 만들었다는 제육편이 완성됐습니다. 어찌나 부드러운지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설핏 느껴지더라고요. 제육편이요. 네. 생소한 음식이네요. 네. 직접 맛을 봤어요. 녹내 녹아. 예. 욕심을 게 없죠. 부드럽네요. 며느리가 어른들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고기의 모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고기의 형태를 잡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맛있는 건 같이 나눠 먹는 거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실장님과도 함께 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직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찾아간 사회적 기업의 제2교육관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요 기관의 그 충청도 문화재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었고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감정관으로 있었고 그런데 문화재 활용이 중요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또 행사 위주는 또 너무 쉽고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좀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좀 학술적인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깊이가 있으면서 즐거운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과 소통하는 그 마지막 방법은 지역이 가진 역사를 바로 이 음식과 연결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여드려야죠. 이번에는 안덕벌로 가봅니다. 무슨 일로 이곳에 모여 계시는 건가요? 오늘 행사가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융합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 안덕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안덕벌의 콩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라며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김정희 원장이 이곳에 온 이유라고 합니다. 음식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안덕벌에는 콩과 아주 묘한 인연이 있는데요. 안덕벌의 떼가부촌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속담은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한 동네 남성들이 한꺼번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삿날이 같은 여성들이 많아요.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여성들이 함께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을 길러서 생계를 유지했었죠. 그러니까 이 안덕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콩은 생계였습니다. 안덕벌의 역사가 담긴 콩을 가지고 김정희 원장은 증편 콩나물 샌드위치, 콩죽, 콩나물 무침이 함께하는 한 상을 만들어 선보였는데요. 이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속에 안덕벌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콩나물 두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도 이렇게 콩나물 넣어서 해보니까 너무 맛있고 색다른 것 같아요. 특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역사적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내세울 게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항상 밝혀주시고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느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적 기업은 무지개다. 7가지 각각의 색깔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죠. 바로 사회적 기업은 그런 그 다른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희망의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이 인사를 시작으로 김정희 원장이 함께 나누는 그 밥상 위에는 언제나 지금처럼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사회가 꿈꾸는 세상에서 만나요. 네, 사실 이제 박물관, 역사 참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먹거리와 만나니까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음식을 읽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잘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적 기업에서는 김정희 원장과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음식 문화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예비 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꿈꾸는 세상 36.5도씨 함께 하셨습니다.